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나 차나. 어, 맞아요. 오늘도 꼬마 산신으로 왔습니다. 하겨울님 어서 오세요. 모아리님도 어서 오세요. 기억다님도 오세요. 반갑습니다. 산신이 뭔가 꼬마 산신으로 여러분들이랑 떠든 기억이 없어가지고 게임할 때나 아니면 사실 이제 그 뭐야 저거 게릴라 방송할 때만 꼬만 산신으로 왔어가지고 온 기억이 있어서 오늘은 정규 방송에도 한번 꼬마 산신으로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로 왔어요. 귀엽네요. 아, 저 밥 먹었어요. 오늘 진짜 좀 이제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그 한창 제가 살 뺄 때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를 또 해야 되겠다고 느낀 게 좀 심하게 먹는 느낌? 밥은 그냥 밥이랑 오겹살이랑 김치 이렇게 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그냥 오케이야. 막 뭐 그렇게 헤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그렇게 다이어트식도 아닌 그런 건데 그거 먹고 나서 그 뭐야 저거 쿠키 거의 한 5조각, 쿠키 5조각, 귤 하나, 그리고 뭐 아몬드 무슨 모닝빵 2개, 그리고 무슨 그 뭐지 부시맨 브레드 하나 이렇게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슬슬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못해요. 먹을 게 있으면 좀 한 번에 그냥 몰아서 싹 먹고 그러고 또 한동안 안 먹고 막 이런 타입이어가지고 진짜 좀 금붕어 타입의 식사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눈앞에 있으면 일단 다 먹고 봐. 안 기다려줘.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음. 뭐 한동안은 또 안 먹는 건 아니고 좀 덜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밥은 헤비하지 않았지만 내가 간식을 너무 많이 먹고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어제 굿존쿠를 먹어봤거든요. 그 음, 생각보다 바깥에 있는 마시멜로는 마시멜로 맛이 아니었고요. 좀 더 찹쌀떡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그 카다이프는 형 무슨 맛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냥 확 좀 달달한 초코 맛은 나기는 했거든요. 근데 뭔가 찹쌀떡의 식감이었고 바깥은
그렇다고 막 뭐 '되게 맛있다? 막 줄 서서 먹을 만하다?' 그러냐고 하면은 좀 아니다? 근데 그게 있대. 그 두쫑쿠가 건조한 거랑 한 거랑 이렇게 나뉜대요. 근데 제가 먹은 건 건조한 거였거든요. 근데 마침 현신 일하는 곳 근처에서 두쫀쿠를 만들었다는 거야, 오늘. 그래서 결제만 하고 내일 찾으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거기는 1 인당 하나 밖에 안 판대. 거기가 살짝 배짱 장사하는 데거든요. 인당 하나 밖에 안 파는데 그래도 손재주는 좋단 말이에요, 사장님이. 그래서 뭐 먹어 보려고. 그것까지도 별로면 그냥 근데 사실 아니 있다고 하니까 '너는 얼마나 맛있나 보자.' 뭐 살짝 그런 느낌이죠. 진짜 배짱 장사라고 하는 이유가 그 디저트류가 메뉴판이 아예 없어요. 그래 가지고 메뉴판 같은 거 없냐고 하면은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고 싶은 날 만들기 때문에 메뉴판이 없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뭐 보통 거기가 이제 회사원들이 되게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럼 점심시간에 여러분들 차나 듀우님 어서 오세요. 점심시간에 회사가 많은 곳 특징이 여러분들 11시 부터 1시 까지 사람이 제일 많잖아. 그러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그때가 피크라고 생각해. 그때가 밥집이 됐든 디저트 가게가 됐든 가장 재료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그 시간에 가잖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오늘 그 가게 가는데 같이 가신 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가서 뭐 먹을 거니?" 그래서 내가 저 여러 번 다녔거든 거기를. 그래서 "과연 뭘 여기서 고르면 뭐 하냐."고. "거기 가서 있는 거 중에서 사야 된다."고. "우리는 선택지가 없어요." 이러고. "거기 가서 있는 거 사야지." 그 정도로 뭐가 없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딱 갔거든요. 거기가 뭐 파냐면 쿠키류랑 휘낭시에랑 마들렌 이렇게 팔아요. 거기에 뭐더라? 에그타르트 이렇게 팔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두쫑쿠랑 소금빵이 신상으로 나온 거야.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오늘 갔는데 쿠키가 하나도 진열이 안 돼 있는 거야. 단 하나도. 그리고 휘낭시에도 뭐 한 4개 정도 있었나? 근데 내가 물어봤어. "혹시 쿠키가 아무것도 없는 거냐?" 이러니까 거기 쿠키 종류도 한 8 개인가 9 개인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게 화이트 마카다미아랑 더블 초코 쿠키가 있어요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더블 초코 그거 주시고 휘낭시에도 솔티 카라멜이랑 뭐 있어 가지고 카라멜이랑 그냥 뭐 카라멜 피칸 이거 있어 가지고 3개 샀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들었어요. 두쫑쿠를 만든다는 걸. 그래 가지고 "두쫑쿠는 없어요?" 이러니까 두쫑쿠는 또 1시 반에 나온대. 점심시간 다 지나 가지고. 그래서 '뭐지?' 근데 이제 제가 가지러 나올 순 없으니까 "그러면은 내일 가지러 올 테니까 계산만 미리 할게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만든다고 하기엔 그러니까 두쫑쿠를 만든다고 하기엔 두쫑쿠를 많이 만들지도 않아. 거기 주변에 근데 내가 그 생각을 했어. 거기 주변에 카페가 거기 하나 밖에 없어요. 그니까 그렇게 배짱 장사하는 거야. 커피도 그래 가지고 막 1시 11시 12시 한 20 분쯤에 가잖아?
그러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오는데도 한 세월 걸려. 왜냐면 사장님 혼자서 일하니까 막 쿠키 빼주는 주문이랑 주문받는 주문이랑 그 주문받는 그거랑 아랑 뭐 라떼 같은 거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주문 겹쳐버리면 그냥 무한대기야. 아 받는 데만. 그래가지고 좀 그 생각해요. 미리 포장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음. 그렇게 뭐가 주문이 몰리면은 어차피 몰리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왜 준비를 안 하지?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우리 회사 저랑 같이 다니는 동료분들 말고도 다른 팀 사람들도 있잖아. 가끔 얘기하는 거 들리는 거 보면은 어지간히 게으르다고 다들 그 얘기를 한대. 진짜 디저트 맛 없었으면 진작에 망했다고. 근데 막말로 여러분들 베이킹 중에서 휘낭시에랑 아메리칸 쿠키랑 마들렌은 제일 쉬운 단계거든요. 완전 초보들용이거든. 그나마 거기서 조금 어려운 게 에그타르트인 수준이에요. 내가 이제 그걸 아니까 어이가 없는 거지. 왜냐면 저도 집에 고양이 오기 전에는 집에서 스콘 해 먹고 휘낭시에 만들어 먹고 그랬거든요. 뭐 유튜브 보고 그냥 만들 수도 있을 정도니까. 진짜 1도 안 어려워. 그냥 심심해가지고 한 번 한 적 있어요. 어렵나? 이러면서. 근데 스콘은 진짜 쉬웠고 스콘도 진짜 쉽거든요. 그래서 스콘도 진짜 쉽고 뭐야 저거? 휘낭시에는 진짜 기괴하게 만들어가지고 제빵사 친구 있는데 그 제빵사 지인이 이렇게 할 거면 당장 때려치우라고 그러고 그게 틀을 있잖아. 휘낭시에 틀이 있는데 그게 오븐보다 살짝 커가지고 오븐이 조금 문이 안 닫히더라고요. 근데 일단 난 그거를 확 모르고 일단 재료를 다 넣은 거야. 그 재료도 다 쓰고 이제 굽기만 하면 끝나는데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조금. 그래가지고 그냥 안 닫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로 막혀 있는 게 좋겠지 이러면서 키친타올 물 묻혀가지고 틀어막고 이제 돌렸거든. 근데 그 장면을 내가 그 제빵사 친구한테 영상 통화 켜가지고 보여주면서 했어. 그러니까 이제 막 쌍욕을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저러면은 어 저게 구워지겠냐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이제 제대로 구워지진 않았지만 그러다가 한 조금 시간 지났는데 어디서 살짝 탄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탄내가 왜 나지? 이러고 봤더니 안에서 이렇게 타나 했는데 안에는 안 탔어. 봤더니 그 물 묻혀 놓은 그 키친타올이 그
열기 때문에 다 물기가 다 사라지고 그게 타고 있더라고. 그래 가지고 호다닥 빼고 나 친구 그거 실시간으로 보면서 욕하고 뭔 괴식을 만들라 그러는 거냐고 막 뭐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뺀 채로 그냥 조금 열린 채로 오븐을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막 완벽하게 되진 않았는데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었어. 그거 그렇게 먹고 '아씨 휘낭시에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휘낭시에를 때려쳤어. 그 뒤로. 어차피 틀이 안 맞으니까. 그 뒤로 한 게 그 피칸 파이였거든요. 피칸 파이 했는데 그것도 진짜 웃긴 게 레시피대로 재료를 넣었어. 그 그람수 피칸 파이도 그 딱히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밑에 파이 반죽을 하는데 처음 했을 때 완전 잘 됐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한 거. 그래서 그 레시피대로 똑같이 만들었어. 근데 이 반죽을 치대다 보니까 뭐지? 저번에 한 거랑 이 파이 질감이 너무 다른데?' 이러면서 실컷 계량 다 해 놓고서는 이제 밀가루를 추가로 더 넣은 거죠. 내 임의로. 재지도 않았어. 그냥 밀가루 봉투째로 갖고 와 가지고 이렇게 탈탈탈탈 털어 가지고 밀가루 추가해 갖고 이제 그러고 막 반죽을 했지. 반죽을 해서 파이를 만들었는데 이제 정상적인 파이가 안 나오잖아. '아 왜 파이 왜 망했지?' 이러면서 그때랑 똑같은 질감인데 완전 이래. 친구 그것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뒷목 잡고 와 진짜 저런 애랑 같이 그 제빵 일 하라 그러면은 화병 걸려 가지고 개거품 물고 쓰러질 거라고. 제빵을 누가 그렇게 그 그람수 다 재놓고서는 임의로 자기 멋대로 그냥 집어넣냐 이러면서. "안 되나?" 이러고. 요리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베이킹을 끝내고 그 뒤로는 그래서 그냥 제가 원래 이거를 막 하기 시작한 게 생초콜릿 만들려고 한 거예요. 제가 그냥 초콜릿도 좋아하지만 생초콜릿을 좋아해 가지고 생초콜릿도 되게 쉽거든. 그냥 초콜릿 커버처 사다가 생크림이랑 버터 넣고 그냥 끓여 버리면은 끓이고 다시 얼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만들려고 만들어 먹으려고 시작했다가 되게 간단해. 그것도 뭐 비율도 뭐 1대 2대2 인가 1대 1대 1 인가 뭐 그런 식으로 넣으면 돼. 그래서 그거 한 번 근데 그거는 양 조절을 실패해 가지고 생초콜릿을 거의 한 12 판인가 만들었어. '왜 이렇게 많지?' 이러면서. 생초콜릿은 냉동실에 넣어 놓고 진짜 한 1 년은 먹은 것 같은데. 12판 정도 진짜 한 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12 판인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로이스 초콜릿 알죠? 일본 거. 딱 그 사이즈로 12 판? 그걸로 12판 나왔어. 안 줄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냉동실이 초콜릿으로 줄지를 않아. 자리 차지를 해 가지고 냉동실에 뭘 넣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또 초콜릿 12판 만들었다고 하니까 '와 진짜 크리스마스 할머니가 따로 없다.' 이러고.
베이킹하는 친구. 왜냐면 평소에 산신 음식하는 스타일을 알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제가 뭐 미역국 한 번 끓이면 막 8인분, 10인분 이러고 카레도 한 10인분 막 이렇게 끓이고 꼬지산적 그 여러분들 차례상에 올라가는 꼬지산적도 막 혼자 먹는데 막 4, 50개 만들고 이러거든요. 손이 엄청 커. 그래서 제가 못하는 게 그거예요. 그 소량으로 하는 걸 잘 못해. 그 간을 못 맞춰. 가지고 음식 한 번 하면 막 그렇게 하고. 또 그것도 있어. 그 스콘을 했잖아. 그 내가 조금 하면 문제가 뭐냐, 간을 못 맞춘다 했잖아요. 그때는 스콘을 처음 하니까 진짜 정량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8개 나오게 했거든요. 8개가 그냥 한 번 용량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내가 실수로 소금을 잘못해가지고 엄청 많이 넣은 거야. 그래서 졸지에 솔티드 초콜릿칩 솔티드 스콘 돼가지고 스콘이 겁나 짭짤달달해. 엄청 달고 초콜릿 넣었으니까. 근데 솔티드야. 짠맛도 개나고 짠맛도 막 쬐끔 나는 게 아니라 진짜 와, 소금 맛 엄청 많이 나는데 이런 느낌 날 정도로 좀 짰어 진짜. 뭐, 리얼 단짠단짠. 그러니까 짠 걸로 치면은 거의 그냥 오리지널 감자칩급? 오리지널 감자칩이나 아니면 소고기에 소금 찍어 먹잖아요. 살짝 그 정도의 짠맛. 막 솔티드 카라멜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솔티드 카라멜처럼 그냥 약간의 짠맛에 완벽한 단맛 이게 아니야. 거의 단맛 대 짠맛이 입안에서 싸워. 진짜 1대1 수준으로 나가지고 맛이. 그래서 스콘도 이제 나눠줬거든요. 알고 있어. 그 베이킹하는 친구는 살짝 실험하는 느낌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아씨, 내가 이걸 먹어야 돼? 이러면서. 근데 그 친구가 먹더니 야, 짠맛이 개심한데 근데 맛있다? 이러는 거야 갑자기. 진짜 먹기 싫다 했어 나한테. 내가 그 딱 한 입 했을 때 뭔 스콘이 이렇게 짜냐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베이킹하는 친구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스콘이 짜다고? 말이 안 된다. 그거 얼마나 짠데? 이러니까 뭔가 혀 소금 손가락에 묻은 소금을 혀로 핥는 느낌? 이러니까 와씨, 뭐 그딴 스콘이 세상에 왜 있냐고 엄청 타박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한번 먹어봐 이러면서 하나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아씨, 기묘한데 맛있는데? 이러는 거야. 듣도 보도 못한 맛의 스콘이다 이러면. 소금 커피 이런 거 있죠. 소금 커피도 커피에다가 이제 소금 넣거든. 그래서 짠맛이 나요. 그것보다 짠맛이 더 센데 그래서 뭔가 기묘하대. 이게 뭐지 싶은. 그 뒤로 베이킹을 접었어. 딱 고양이가 와가지고.
맛은 있었어요 그래도. 음. 감기? 왜? 산신 계속 코 먹는 소리 들려요 혹시? 코맹맹이? 잠깐만. 코맹맹인가? 코 한쪽이 막혔다. 코가 왜 막혔지? 코 한쪽이 지금 막혀 있어요. 왜 막혔을까? 감기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근처에 감기 걸린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요즘 확실히 추워지긴 했잖아. 감기 걸린 사람 진짜 많아요. 뭔가 크리스마스 전후로 그러니까 그날이었어. 사실 이제 얘들아 나 다이어트 끝났어 할 때쯤에 까지는 진짜 뭔가 따뜻했거든요. 겨울이라고 안 느껴질 정도로 12월 중순까지는 좀 많이 따뜻했어. 왜냐면 내가 기억하는 게 제가 그날 이제 그 사진 찍으러 갔잖아요. 거의 마지막 날에 12월 마지막 중순 때에 사진 찍으러 가는데 안 춥더라고. 그래서 걸어서 내가 다시 돌아왔거든. 먼 데가 아니어가지고 오다가 더워갖고 내가 패딩을 벗었어요 그날. 걷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딱 끝나고부터 되게 추워졌어. 근데 12월까지는 그래도 버틸만 했는데 12월 말 1월 초 되니까 이제 눈에 띄게 와 추운데?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특히 이제 제가 고양이 데려올 때 고양이 데려오고 나서 데려오기 전에는 하루에 보일러 한 번 정도밖에 안 돌아갔거든요. 그 바닥 열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막 여러분들이랑 방송하다가 아씨 추운데 이러면서 막 스님 옷 같은 거 집에서 입는 일본식 히핀가 하핀가 같은 그런 옷 같은 거 하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입고 방송했거든. 여기 창가여가지고. 근데 고양이 오고 난 뒤로는 보일러가 너무 팽팽 돌아와가지고 바닥도 뜨끈하더라고. 12월 말이었어. 그때부터는 엄청 춥더라고. 그래서 지금 살짝 다음 달 좀 걱정되긴 해요. 가스비가. 한신 집 온도를 19도로 해놓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19도 평균 인간 평균치고 되게 낮은 온도예요. 보일 온도 19도라는 것 자체가 인간 기준 되게 낮은 온도거든. 근데 산신 집이 한 12월 달에 9만 원 정도 나왔단 말이야. 별로 안 돌아갔는데.
제가 12월 말 1월 초부터는 엄청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돼. 얼마가 나올까? 나는 전기세보다 가스비가 더 무서워. 진짜. 아니, 왜냐면 전기세는 에어컨, 제가 사실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컨을 3달 정도 안 꺼요, 그냥. 우리 집은 5월 말 6월 초부터 9월 중순 10월 초까지 에어컨을 단 한 번도 끄지 않아. 그냥 안 꺼. 내가 더운 걸 싫어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시원하게 잘 살거든요, 여름은. 근데 겨울은 막 따뜻하게 보내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그건 아니야. 무조건 따뜻하진 않았어. 추울 때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가스비가 더 많이 나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바닥에 보일러를 깔 게 아니라 바닥에 어? 전기 열선을 깔아야지 더 싸게 먹히나? 가끔 그 생각 한다니까요, 겨울에. 개인적으로 그래서 집이 넓어지는 걸 딱히 바라진 않아요. 나는 집이 넓어지면 넓어지는 대로 에어컨은 돌려야 되거든. 넓어지는 것도 안 좋아. 가스비도 똑같아. 겨울에 방 넓어봤자 개울 용량만 늘어나고. 사실 에어컨도 2대예요. 하나는 큰 방, 하나는 작은 방. 큰 방 에어컨은 24시간 돌아가는 거고, 작은 방 에어컨은 사실 방송할 때만 켜긴 하거든. 나갈 때도 안 꺼요. 완전. 나갈 때도 안 끄고, 음, 베란다도 열어놔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집에 고양이가 있다 보니까 나는 없어도 걔네들은 그 집에 있잖아. 근데 하나가 장모종이어가지고 너무 온도 높으면은 열사병 걸리고 그런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음. 막 열사병 걸리고 여름에 막 피부병 걸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전기세는 사실 10만 원 정도 나와요. 비싸봤자 한 13만 원 안쪽에서 거의 해결했어, 여태까지. 근데 내가 그걸 안 켜서 만약에 병원을 가게 되잖아? 병원비가 한 100만 원 나와.
병원비가 10 배는 많이 나오니까 그냥 에어컨 트는 게 훨씬 싸. 그리고 고양이도 행복하고 집이 시원하니까 나도 행복하고. 네, 여러분 들도 집에 오래 계시는 분들은 나는 그렇게 사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집 밖에 나가면은 아까울 수 있지만 내가 집에 있는 시간이 현저하게 많다? 그러면 에어컨 24시간 트는 거 나쁘지 않아. 그리고 에어컨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그거 24시간 틀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어쨌든 여름에는 내가 집에 오면은 에어컨을 켜야 되잖아. 근데 그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에어컨 종류에 따라서 뭐 무슨 식이랑 인버터식이랑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버터식은 8시간 정도 외출을 하면 하고 다시 돌아와서 킨다. 켜면 그냥 켜놓으래. 그게 더 전기세가 안 나온대. 그래서 실험을 한 걸 봤는데 진짜 그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그 8시간이 딱 그거야. 직장인들이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회사 갔다가 들어오면 보통 한 8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집 밖에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가서 다시 들어와서 에어컨을 켤 거면 그냥 켜고 나가라고 하더라고. 근데 인버터식은 한 번 돌아가서 온도가 떨어지면 그, 그 뒤로는 전력을 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력을 가장 많이 쓸 때가 온도를 떨어뜨릴 때요. 전력을 가장 많이 쓴대. 그 방식이. 그래서 막 10시간 막 24시간 중에 막 열 몇 시간을 나가 있는 게 아니면 그냥 켜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훨씬 싸다 이러면서. 만약에 에어컨을 안 켜고 자거나 이러면 상관없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을 때는 항상 켰거든. 그래서 이상 궁금하잖아. 나도 해봤어. 근데 계속 24시간 켤 때나 내가 있을 때만 켤 때나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켰지. 켜고 살지. 그래서 에어컨 형태랑 이런 거 봐가 그 어떤 형인지 확인하고 인버터식이다라고 하면 그냥 켜고 사는 것도 추천. 그래서 인버터식은 그래서 좀 더 비싸요. 에어컨이든 뭐 가전제품이 이제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애들이 있잖아. 뭐 냉장고, 에어컨,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 아마 모터가 인버터식이었나? 뭐 그런 걸 거야. 확인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만약에 원룸이야. 막 방이 여러 개 있는 넓은 곳이 아니라 되게 좁은 곳이야. 이러면
나는 그러니까 제가 했을 때는 원룸에 산 적도 그냥 안 끄고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렇게 비싸게 안 나왔어요. 원룸일 때도. 인버터식이 아니었거든 그거는. 근데 아닌 거 알면서도 내가 했단 말이야. 그때 고양이가 있어 가지고. 근데 원룸인데 에어컨 한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 24시간 틀었거든요 그때도. 별로 안 비싼 것 같다는 생각? 음. 원룸은 엄청 빨리 시원해지잖아. 막 한 10분 켜놓으면 시원해지지 않나? 10분 켜고 선풍기 잠깐 싹 돌려놓으면 10분이면 시원해지잖아. 사실 그렇게까지 시원하게 막 온도 막 19도, 18도 이러지도 않고 한 23도 이렇게 해놓거든요. 근데도 충분히 할만했다. 이제 종종 이렇게 쓸만한 정보가 있으면 산신생정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산신생정. 이거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서도 그렇고 좀 잡학다식하다 해야 되나? 알고 있는 건 많대. 저 같은 경우에 점심시간에 그래가지고 도시락 먹거든요. 다들 자기 밥 가져와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책상을 이렇게 알지 의자를 이렇게 돌려서 앉은 자리에서 떠들어. 그러면은 대화 주제가 진짜 중구난방이에요. 여기 튀었다가 저기 튀었다가. 근데 제가 좀 그런 식으로 대화하는 타입이잖아요. 주제가 막 확확 바뀌잖아. 근데 그 어떤 주제에서도 웬만하면 다 떠들 수 있대. 옆에서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굳이 얘기하는데 안 들어오고. 근데 이제 그분이 가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 근데 가장
그 대화를 이끌고 있다고. 뭐 요즘 뭐 SNS 얘기도 했다가 갑자기 육아 얘기했다가 고양이 얘기했다가 공부 얘기했다가 뭐 사회에 뭐 요즘 뭐 어떤 일 생기면 그 얘기도 좀 하고 막 주제가 완전 왔다 갔다 한다. 제가 그런 게 좀 있어요. 막 한 분야를 깊이 있게 파는 거는 뭐 진짜 관심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좀 그게 있어요. 기억력이 좀 좋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한 번 본 거는 좀 기억을 오래 하는 편이에요. 내가 뭐 뉴스 이런 거를 잘 찾아보진 않지만 어쩌다 헤드라인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럼 헤드라인을 한 번씩 눌러봐. 신기한 것들은. 그럼 거기 있는 내용들을 한 번 읽고 대충 뭐라고 하는지 핵심만 파악하고 그 핵심은 기억을 해. 사실 세세한 건 기억 안 나지만. 그런 걸 하거나 아니면 뭐 건강 지식 이런 거 있잖아. 막 건강에 대한 지식 같은 것도 있으면 헤드라인만 기억해. 그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만 기억하고 내용물은 이제 다 내 주관 섞어가지고 다 말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거. 내 거 마냥 바꿔가지고. 그래서 원래 그런 식으로 좀 기억을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가장 좋아하는 책 카테고리는 좀 그런 책이에요. 지식 전달해주는 책들 있잖아요. 근데 그 옴니버스 식으로 무슨 생활 백과 이런 거라든지 아니 뭐지 뭐뭐로 알아보는 과학 상식 이런 거 있잖아. 역사로 알아보는 과학 상식 뭐 이런 책 있을 법하잖아요. 그런 책들 좋아해. 뭐뭐로 알아보는 생활 상식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금방금방 내가 만약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기존에 들었던 거를 바로 꺼내오는 편이에요. 그런 기억력은 좋아. 그래서 산신 주변에서 산신한테 그렇게 그 인터넷 방송하라고 추천해줬거든. 뭔 마가 뜨긴 하는데 그냥 사람이 인간적인 성격이 아, 활발하다거나 막 이런 타입은 아닌데 말을 안 끊는다고. 시끄러운 타입들 있잖아. 활발해가지고 그런 타입은 아니래. 정적인데 말이 많대. 주절주절 대고 혼자 계속 아는 내용도 많으니까 계속 그 대화에 꼬리를 문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잖아. 되게 그 얘기하는 거가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카페를 간다거나 어디를 간다거나 하면 1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 좀이 쑤신다고 하더라고. 1시간? 길어봐야 2시간? 막 이런다. 그래서 그 카페에 가는 거를 못 한대요. 제 주변에 좀 그런 타입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애초에 나는 음료를 한 번 사면
두 잔을 사서 앉아. 한 잔은 목 막혀. 좀 떠들다 보면 목 막혀 가지고 알아서 리필하니까 하나를 더 사. 아니면 실컷 떠들다가 시간 지나면 하나 더 사와. 아를. 나 어차피 거기서 엄청 떠들거든. 계속 주절주절대고. 기본이 2시간이었던 거. 그냥 2시간은 깔고 가. 그 막 수학여행 학생 때 수학여행 같은 거 가면은 여러분들 그냥 놀러 가는 그거일 때는 그거잖아. 뭐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를 놀러 간다거나 롯데월드를 놀러 가. 그러면은 보통 학교 일정이 그렇잖아요. 오전에 모여가지고 차 타서 롯데월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제 학교에서 안녕 이러잖아요. 그럼 그 시간이 보통 8시 정도의 버스에 타서 집에 도착하면 5시 정도 되잖아. 5시에서 4시 정도. 그러면은 시간으로만 따져도 한 8시간에서 9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내내 떠들어야죠. 수학여행 가면은 단 한 번도 안 자고 버스부터 시작해서 풀타임으로 떠들어 친구랑. 근데 막 얘 들쑤시고 쟤 들쑤시고 하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떠드는 게 아니라 계속 말하는 거야. 이 주제 얘기했다가 저 주제 얘기했다가 잠깐 핸드폰 보면서 이제 핸드폰 보다 보면은 또 토픽이 바뀌잖아. 예를 들어 뭐 SNS 보는데 무슨 뭐 뭐가 있대. 뭐 어떤 요즘 뭐 SNS에서 핫한 어쩌고 저쩌고가 있대. 그럼 막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갑자기 친구가 이런 거 가져와. 뭐더라? 200억 200억이래. 200만 원 무일푼 아니지. 백수인데 월 200만 원 받을래? 아니면은 직장인인데 야근하는데 월 500 받을래? 막 이런 주제를 나한테 던져. 그럼 그걸로 이제 신나게 토론하는 거야. 그런 것들 또 하고 또 뭐 그때도 근데 막 뉴스 같은 거에서 대부분 근데 뉴스는 저는 그런 거예요. 강력 사건들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어떤 또라이가 또라이짓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네 막 이런 내용들 있잖아. 그러면은 뭐 하는 놈일까 이러면서 추측하고 없는 정보들 막 추측하면서 막 상상하면서 쟤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이러면서 소설 쓰고 있고 기정사실은 1도 없어. 근데 그냥 막 그런 거 막 소설 쓰면서 막 저 또라이는 이런 또라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런 또라이 짓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막 그걸로 막 소설 쓰고 있고. 근데 지금 방금 말한 그런 또라이에 대한 그 얘기를 할 때도 제가 뭐 범죄 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이제 뭐 심리학에 대해서 또 읽은 것들이 있잖아. 책에서 읽은 것도 있고 알고 있는 이론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 이론을 막 접목해서 있을 법하게 지어내는 거야.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뭔가 있을 법하게 진단을 내리면 진짜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더 재밌어 하지. 근데 나는 개소리란 말이에요. 왜냐면 난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냥 겉핥기식으로 책이나 뉴스 토픽으로 보고 알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 그냥 막 말하는 거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제 많이 한다. 이런 느낌으로 알고 있더라고. 개소리야. 이러면서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거라고.
보면은 그래 가지고 물론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 뭐 좋으신 분들이에요. 되게 나이도 많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20대 한 중반이 보통 사회초년생이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여러분들이랑 한 20살 넘게 차이가 나는 분들 나이대야. 그러니까 거의 엄마 아빠 뻘인 거지. 사실 그 정도 나이 차이 나는 분들이랑 일을 해요. 그리고 가장 산신이랑 나이가 가까운 분도 거의 인간 나이로 한 10살 차이가 나는 분들? 그냥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아, 그럼 보통 이제 여러분들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 알지만 그런 사람들 불편해해요. 불편하고 얘기도 잘 안 통하고 왜냐면 살아오는 그 세대나 문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산신이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모를지언정 수용은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좀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편해지잖아.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산신이 역정내 아니면 막 타박 구박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러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운동 막 이제 대부분 이제 여자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운동하기 싫어하잖아요. 내가 운동해야 된다고 지금 그 나이에 운동 안 하면은 막 나중에 되면 허리 굽는다고 싱싱이 타고 다니실 싱싱이 끌고 막 그 뭐야 저거 이상 그 뭐야 리어카 끌고 그렇게 돌아다닐 거냐. 그나마 이제 저기 앉아 있는 과장님은 아들이라도 있으니까 아들이 그거라도 해주지. 막 대리님은 그런 어, 뭐야 저기 딩크족이니까 자식도 없어가지고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이러면서 운동하라고 안 그러면 진짜 막 나중에 나이 먹고 고생해요 막 똥은 쌓을 줄 알아야지 이러면서 똥 벽에 똥칠하게 생겼어 이러면서 막 엄청 뭐라 해. 좀 이런 식이야. 아무래도 그런 그분들보다 산신이 많이 먹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나는 살이 덜 찌고 그분들은 살이 많이 찐다 이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산신이 옆에서 운동을 안 하니까 살이 찌지 이러면서 네. 그분들도 알아요. 제가 완전 그냥 팩폭밖에 안 한다는 걸 돌려서 얘기 안 하는 걸 몰라. 알아. 돌려서 얘기 안 하는 걸 아니까 이제 그분들도 그게 익숙해진 거야. 그냥 그거 다 받아줘요. 그리고 그거를 수용을 해. "아 맞아. 내가 운동을 안 하긴 해." 이러면서. 막 이제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운동 너무 힘들잖아." 이러면서. "퇴근하고 어떻게 운동을 해?" 막 이러고. "하면 되지." 이러고. 당신 또 거기서 "운동하면 되지. 뭐 얼마나 한다고." 막 이제 애들 핑계 대시는 분들도 있으면 아니 무슨 애를 24시간 보냐고.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면은 밥도 지들이 좀 해먹게 냅두고 땅바닥에 있는 거 좀 떨어뜨려 있는 것도 좀 먹고 이래야지 건강해지는 건데 그거 막 오매불망 싸고 있으면은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걔네들 냅두고 운동 가시라고. 그런 것도 있어. 막 음료 같은 것도 막 단 음료 좋아하시더라고.
라떼라든지 바닐라 라떼라든지 막 이런 거 있으면 내가 엄청 뭐라고 했어. 와 진짜 차라리 마카롱이랑 설 이런 거를 먹지 바닐라 라떼는 진짜 안 된다고. 그거 뭐 무조건 당뇨병 무조건 온다고. 손가락 다 썩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안 된다고 막 큰일 난다고 진짜. 손가락 썩어요 이러면서. 막 바닐라 라떼랑 모카 라떼 이런 거는 다 외국에서 가져온 건데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췌장이 크니까 저게 저렇게 먹어도 그 뭐야 저거 당뇨병 발병률이 좀 낮은 편이지 저거 한국 사람들 그대로 먹으면은 다 당뇨병 걸리는 거 그냥 고속도로라고 막, 막 엄청 잔소리하거든. 그러니까 있는 말을 단 하나도 포장하지 않아. 사실을 다 맞는 말인데 그 어떠한 완충 용어도 사용하지 않아. 그냥 날것에 그대로 다 말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뭐 안 먹지는 않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라떼가 있으면 우유 말고 막 두유를 넣는다던가 아니면 정 먹고 싶으면 저당을 먹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줄이긴 하더라고. 막 나한테 막 그 얘기도 해. 근데 저당도 몸에 좋은지 나쁜지 모르잖아 이러니까 설탕보단 나아. 당뇨병보다는 지금 더 좋을 건 없다고. 이제 산신한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저당도 몸에 안 좋잖아 이러면 그럼 아메리카노 먹을래요? 이러면 그럼 우리 아를 먹어보자. 따뜻한 어? 아메리카노를 먹도록 해요. 이러면은 미안 이러. 그건 싫어 이러. 아는 당도 없어요 이러. 오늘도 갑자기 나 건강해지려고 생강청 먹어 이런다길래 건강해지려고 생강청을 왜 먹어요? 이러면서. 오히려 나빠지겠는데 설탕을 먹다니. 설탕물 타먹는 걸로 뭘 건강해지냐고 하면서 내가 또 뭐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일상이에요. 그런 식으로 뭐 그런 거 아니어도 뭔가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완충 용어라든지 그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바로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이 무의식적으로 확 튀어나오는 그 반응들이 있잖아. 그게 너무 티라는 거야. 너무 팩트 폭력만 한데.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 막 갑자기 나한테 그 이제 직장 동료분이 저 머리 자른 게 좋아요? 나아요? 아니면 머리 긴 게 나아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느낀 점을 그대로 얘기했어. 그 생각을 안 하고. "아 근데 머리 짧을 때는 일 잘해 보였는데 머리 기니까는 쪼끔 일을 좀 못해 보이는 느낌?" 이러니까 바로 상처받고 "나 지금 일 못해 보여?" 이러니까. 아 그냥 뭔가 머리가 짧았을 때가 좀 더 그 FM으로 일을 완전 잘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더니 최근에 알아서 그 이제 전 전에 같이 다니시던 분이에요. 네. 오래 같이 다녀 가지고 그분은 저보다 훨씬 오래 다녔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퇴사하시고 가끔씩 뭐 회식 같은 거 있을 때 같이 논단 말이야. 네. 최근에 알았어. 그분이 저도 그 얘기를 했지만 제 옆에 있는 분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나는 잘 안 들었는데 듣기로는 그분은 이제 좀 "흐릿하게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 가지고 그분이 바로 그날 가 가지고 머리 잘랐다고 하더라고. 짧은 머리로. 오늘 알았어 그것도. 그 얘기를 한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했거든. 머리 자른 것도 어제 알았어. 근데 본인도 머리 자르고 나서 그 얘기를 했대. "확실히 난 짧은 게 나아." 이러면서. 근데 제가 그 외모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 칼같이 말하는 편이라 가지고 그거는 난 나의 나름대로 완충 용어를 쓴 거야. 근데 진짜 물어보면은 "나 뭐가 어때? 나 뭐 어때?" 이러면 되게 느낀 그대로를 얘기하는 편이어 가지고 좋다는 사람들도 있고 충격적이라는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감상평이다." 이러면. 외모 한정으로는 진짜 완충 용어를 되게 못 쓰는 편이야. 특히 평가해 달라고 할 때. 그래서 진짜 중요한 일 있을 때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옷 어때? 저 옷 어때?" 이러면 "이 옷이랑 저 화장이랑 어때?" 이러면. 그런 거 있잖아. 상견례에 입고 싶은 옷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그 그런 것도 있어. 웨딩 드레스를 본인들이 다 골라와. 그다음에 이제 최종으로 못 고르겠는 게 있는 거야. 그럴 때는 저한테 오는 사람들 몇 명 있었어요. 그럼 이제 왜 이거는 좋고 왜 저거는 안 좋은지 하나하나 얘기해 줘. 뭐 예를 들어서 "너는 어깨가 직각이어 가지고 좀 근데 뭐 승모근은 낮고 어깨가 그 직각이지 넓지만 직각이어서 뭐 파져 있는 것도 괜찮다." 아니면 "이거 너 지금 승모근 이거 개 넓어 가지고 개 높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너 이거 목선 드러나면은 완전 둔해 보여서 이런 거 입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웬만하면 좀 살을 빼고 하던가 살을 못 빼겠으면 조금 가릴 수 있는 거 입어라." 이러면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너 이미지에는" 왜 그런 거 있잖아. 보통 재질을 못 골라요. 되게 그 실키한 재질이랑 막 요즘 보니까 그런 거 막 큐빅 박혀 있고 그런 거들 그래 가지고 "아 너 이미지가 되게 통통 튀는 편이어 가지고 큐빅 박혀 있는 게 더 낫다." 이러면.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 머메이드라고 하나요? 몸에 실루엣 같은 거 드러나는데 되게 재질이 밋밋해. 근데 몸에 쪼끔 달라붙어. 근데 그런 옷들은 진짜 그
몸에 진짜 자신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조금 워너비가 있나 봐요. 아무나 못 입으니까 본인들도 아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입어보고 싶은 고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하지. 너 이거 입으면 큰일 난다고. 너 이거 입으면 절대 안 돼. 이거 조롱거리밖에 안 돼. 머메이드는 항상 가져와 나. 그 웨딩 드레스 같은 거 고민하는 사람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도 있잖아. 웨딩 사진 중에서 이제 픽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네, 몇십 개 중에서 고르려고 하니까 이제 잘 나온 거.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하나하나 이유를 내 나름대로 잘 나온 이유, 뭐못 나온 이유 이런 거를 다 조목조목 설명해 줘. 그냥 이게 괜찮은데 이러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는 네가 잘 나왔고 저기서는 제가 잘 나왔는데 어, 이거 다음 사진 보면은 둘 다 뭔가 표정이 조금 이렇고 이래가지고 좀 별로다 이러면서 저 사진은 빼라 이러고 고민되는 것들만 갖고 오니까 내가 고르는 건 아니야 정확히는 뭐가 더 나을 것 같아 이런 거예요. 음. 그리고 뭐 이거는 근데 햇빛 이거는 조명이랑 이런 거 잘못 써가지고 되게 통그로우 같은데 이러면서 너 이거 지금 얼굴 붕 떴어 이거 쓰면 안 된다고. 그래 물어보지. 이거 원본이야 아니면 보정본이야? 이러면 원본이래. 그러면은 이거 쓰고 싶으면은 이 부분이랑 이 부분 보정해 달라고. 여기 보정하고 얘도 여기 보정 꼭 해라고. 그거 꼭 말하라고. 사진 작가들한테. 유명한 감나라 배나라. 유명한 감나라 배나라. 맞아. 그래서 보통은 이제 패션 쪽 물어보는 사람들 많고 대부분은 그거야. 대부분은 패션. 그리고 또 뭐 사진 같은 거 어떤 거를 올리면 조금 더 좋을까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 소개팅 얘 하는데 어떤 거 같아 막 이래. 근데 그 어떤 거 같아는 좀 웃긴 게 뭐냐면 나한테 관상 봐달라는 거야. 관상 봐달라. 그냥 그게 있대. 그러니까 제가 관상을 보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관상을 볼 줄 아는 게 아니라 그 그게 있어. 제가 좀 싫어하는 관상들이 있거든요. 그냥 딱 근데 빅데이터상 야 이렇게 생긴 애들은 좀 이렇던데 이러고. 야 이렇게 생긴 애들은 좀 이런 타입인데 이러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고 소개팅을 받고 와. 그러더니 내 산신한테 후기를 들려줘. 와씨 나 무슨 작두 타고 선녀님 만나고 온 줄 알았다고. 뭐 보살이야? 이러면 그 뭐라 그래 박수무당이냐. 말투랑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생활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업 가끔 직업이랑 그 졸업 학과 이런 거 맞춘 적도 있고 그런 거 대체 어떻게 아냐고 하길래 보통 이렇게 생긴 애들은 그런 데 다니던데 이러면서. 보통 이렇게 생긴 애들은 그 직업을 하고 있더라고 이러면서.
진짜 용하다고. 또 그것도 있어. 제가 보고 '얘 괜찮은데?'라고 하는 애들은 반반이긴 해요. 그게 진짜로 좋은 애들이 있고 만나 봤더니 별로인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확실해. 한신 딱 보자마자 "야 얘는 별로다." 이러잖아. 그럼 진짜 별로야. 내가 그 똥 피하는 촉 하나는 완벽하거든. 딱 보자마자 "야 얘는 아니야." 제가 진짜 거의 첫인상으로 그 사람 판단을 좀 많이 해요. 물론 도중에 바뀌기도 하지만 첫인상 나쁜 거를 잘 안 바꾸는 타입이거든. 그 고정관념을. 근데 그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편견일 수도 있지만 내 나름대로의 빅데이터가 있어요. 사람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있을 거야. '와 쟤는 좀 뭔가 별론데?'라고 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거는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막 사람을 가려서 만난다 이게 아니라 빅데이터가 있는 거야. 저런 느낌의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화를 입었다는 빅데이터가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좀 그게 빠릿빠릿한 편이에요. 그게 뭐 비단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예쁘냐 안 예쁘냐 이게 아니라 그 사람 인상을 보는 거지. 그 있어. 표정이라든지 그냥 딱 봤는데 뭔가 기운이 아니 되게 사이비 같은데? 되게 사이비 같은데 있어. 딱 봤는데 이게 사람이 기운이 별로 안 좋아.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게 있어. 여러분들도 누구를 처음 만난다거나 할 때 그거를 느낄 거예요.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쎄한 느낌. 그래. 그 쎄한 느낌은 설명은 못 해요. 설명 못 하지. 근데 그거는 진짜 내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그 워닝 사인이야. 그건 정말 빅데이터야. 그거를 막 나는 사람을 너무 가려서 사귀는 것 같아 라든지 나는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 게 아닐까? 이게 아니야. 그거 진짜 여러분들이 뭐 열 10대던 20대던 간에 살아오면서 만나본 인간 군상들을 빅데이터로 이미 머릿속에 저장을 한 거야. 그리고 거기서 카테고리를 꺼내 가지고 워닝 사인이 뜨는 거지. 이런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체로 위험했다 이러면서. 그러니 조심해라. 이런 느낌인 거야. 그 쎄한 느낌. 근데 제가 그 쎄한 느낌이 좀 잘 오는 타입이어가지고 어? 어? 이래. 그래서 그 그래서 내가 친구가 없어. 내 친구가 그래서 몇 명 없어요. 진짜 친구 별로 없어. 같이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항상 같이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고 뭐 졸업식 하면 막 친구들이랑 막 인사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은 막 오래 걸리면은 막 한두 시간 이렇게 인사하대? 근데 나는 한 5분이면 끝나. 5분, 10분이면 친구들이랑 인사 다 했어. 그 집 부모님한테도 인사 끝냈어. 근데 저도 실속 없는 애들 많이 알아봤자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내가 뭐 사업하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뭐 정치를 할 것도 아니야. 사업을 할 것도 아닌데 뭐 실속 없는 애들 알아서 뭐 해. 이런 느낌이어서 항상 실속 있는 애들. 근데 그러다 보면은 뭐가 무슨 컬렉터가 돼 있냐면 고학력 컬렉터가 돼 있어. 진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너는 뭐 친구들이 그러니까 산신은 의대가 아니잖아요. 산신은 의대가 아니잖아. 근데 너는 뭔데 그 의대 다니는 애들 그렇게 많이 하냐고. 같은 학교 나왔으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같은 학교 안 나왔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데 의대더라 이러면서. 아니면 뭐 어떻게 하다 알게 됐는데 뭐 선생이라던데 뭐 어디서 어떻게 알았냐고. 아니 뭐 하다 보니까 걸렸는데 의대인데 막 이러면서. 아니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쟤는 뭐 선생님 하던데 막 이런. 좀 사짜 직업들을 많이 알게 돼. 아니면 뭐 학교 뭐 대학교를 가도 스카이 아니면 뭐 그 있잖아요. 뭐 서성한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중경외시 막 이런 거 있잖아. 서울 뭐 2호선 라인에 있는 대학교 막 이런 거. 보통 그런 데 다니는 애들이랑 친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중고등학교 때. 그런 데로 진학한 애들이. 나는 그런 데 가지도 못했거든. 그래서 한신 친구들은 다 그런 데 가고. 근데 뭐 그러면 뭐 공부만 잘하는 싸가지 없는 애들 아니에요? 이러면은 아니 그렇지도 않았어. 공부만 하는 애들이었어. 공부만 하고 사고 하나도 안 치고 그런 애들이었어. 그 중에서 그 같이 노는 애들 중에서 제일 성격 안 좋은 애가 산신이었어. 좀 그런 그 좀 산신이 좀 내로남불의 성격도 좀 있어가지고 좀 산신보다 성격 안 좋은 애들을 주변에 안 뒀어. 왜냐면 내가 생각하기엔 나 정도 되는 성격이 마지노선인 거야. 나보다 성격이 안 좋거나 나보다 불량하면 쎄하다고 워닝 사인이 뜨더라고. 저거는 글러먹은 인간이다 이러면서 저거는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 워닝 사인이 딱 뜨더라고요. 보면은 보통 산신보다 다 착해요. 그러니까 선량하다 이런 선하다 이런. 여러분들도 주변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좋긴 해. 그런 워닝 사인이 빠딱빠딱 잘 돌아가는 사람. 워낙 흉흉한 일도 많고 똥인지 된장인지는 안 먹어보는 게 최고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하는 애들도 있고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도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전자는 구조라도 할 수 있지 후자는 구조도 안 돼. 지가 똥을 먹고 있는지 된장을 먹고 있는지 구별도 못하는 애들도 있거든. 그런 애들은 제가 아무리 똥이라고 해도 못 알아채.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보는 안목이 없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 그래서 사실 가장 안 당하는 게 그거잖아. 뭐라 그래야 되지? 가스라이팅.
현진이 가스라이팅 그래서 제일 가장 안 나가. 그런 거 있잖아. 일부러 전부 다 내 탓을 해. 아니, 그건 내 탓이 아니야. 그건 너의 탓이야. 이러면서. 그걸 나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너의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니? 세상에 잘못된 거는 내가 아니라 너란다. 산신이 그냥 보면은 좀 그거예요. 되게 양아치 같이 생기기도, 양아치까지는 아니지만 쉬워 보이지 않는 인상이기도 하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 쉬워 보이는 인상일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쉬워 보이는 인상일 때를 확 받은 사람들은 나를 좀 만만하게 생각해가지고 좀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 번. 근데 그런 일 있을 때마다 그래 어디 한번 떠들어봐 이러면서 의견 한번 들어보자 이러면서 떠들어보라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궁금하니까 들어는 볼게요. 다 듣고 나면 아니 그건 네가 문제 있는 거라고 막 엄청 뭐라고. 이게 왜 내 탓이냐. 손절은 빠를수록 좋아. 뭐가 됐든 여러분들 인간관계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걔네 그 사람들 아니어도 충분히 나 좋아해 줄 사람도 많고 그 사람들 아니어도 뭐라 그래야 되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인들 아니야. 네. 어중이 떠중이들한테 쓸 시간은 없지.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 아니잖아 우리. 음. 보통 그것도 있어. 뭐라 그래야 돼? 대부분 저한테 이 사람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 트러블이 생기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 헤어져. 무한 헤어져. 나 회사가 어떠고 저쩌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 그만둬. 고민도 안 해. 그만둬. 이러면 왜? 이러면. 회사에 이러면. 왜? 이러면. 너가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러면서. 걔가 그만두는 것보다 너가 그만두는 게 더 빠를 텐데 어차피 그 사람은 그만두지 않아. 이러면서. 보통 상사잖아요. 그 사람은 어차피 그만두지 않아. 너가 그만두는 게 빨라. 어차피 계속 봐야 돼. 바로 얘기해. 1년 됐니? 1년 지났니? 1년 지났대. 빨리 그만둬. 퇴직금 받고 나와. 오래 있다가 정신병 걸리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남자친구가 뭐 어쨌다느니 여자친구가 어쨌다느니 헤어져. 왜 천년의 사랑 같냐? 네 인생에 걔밖에 없을 것 같아? 왜 자꾸 사람을 고쳐 쓰려고 해? 보통 이제 20살
막 이러거나 아니면 뭐 나이 많으면 30살 이러잖아요. 왜 자꾸 20년 동안 그 정착돼 있고 30년 동안 정착된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가치관을 네가 뭔데 자꾸 고치려고 하냐? 네가 뭐라고? 너가 그렇게 대단해? 왜 자꾸 그 사람을 고쳐 쓰려고 하냐? 헤어져. 더 괜찮은 사람은 많단다. 들어보면 대부분 그 고쳤을 수준이 아니야. 뭐 조금 이상한 애들도 아니더라고. 대부분 들어보면 뭐 물론 그렇다고 저는 팔이 안으로 굽지는 않아요. 그럼 팔이 바깥으로도 잘 굽어가지고 고칠만 하면은 고치라고 해. 고쳐 뭐 얘기를 해서 조율을 해봐라 라든지 뭐 그 정도 그런 건 얘기하는데 이게 들어봤을 때 이게 고쳐지지 않을 거라는 게 보이는데 뭔가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하죠. 저거 고쳤을 수준이 아니다. 저거 이미 망가졌어. 이러면서. 넌 AS 센터가 아닌데 왜 자꾸 저거 고장난 거를 고쳤으려고 하냐.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으면 아니야 얘기해봤자 나는 헤어지라고 할 것 같긴 해. 이 산삼이 안 잡아 이러면서 야 안 잡아 이러면서 야 아저씨랑 얘기 좀 하자. 지금 너 남자친구가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러면서 어이 정신 차려 이러면서 걔는 아니야. 그냥 가끔 이제 사실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왜 걔랑 연애할 때 막 본인을 안 말렸니? 그런 진짜 그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막 현진이 캡처본을 줘. 야 뺨만 안 때렸지 다 했다고. 내가 싸대기만 안 날렸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캡처본 던져주면 이 정도로 말했는데도 계속 연애하는 거면 그냥 머리가 터진 거 아니야? 이러면 야, 이거는 구제가 안 돼. 산신 친구들은 산신 만나면 항상 제가 이제 전 남친 전 여친 얘기를 꼭 해주거든. 엄청 놀려. 평생 놀린다고 했어 내가. 그때 했던 이제 명언들을 난 아까도 말했지만 기억력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 명언들을 안 까먹으니까 계속 얘기해. 막 친구들 만날 때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언제까지 할 거냐."고 하길래 "너 관짝에 들어가도 할 거라고. 네 무덤 앞에 써 놓을 거야." 이러면서. 평생 아니죠 지금. 그래서 친구들이나 막 지인들이나 사실 이제 흑역사,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흑역사잖아. 그래서 내 흑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난 단 하나도 건덕지를 주지 않았거든. 엄청 기다리고 있어. 한신의 그거를, 흑역사를. 음.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한 번도 안 가고. 그런 친구들, 야 아이돌도 저렇게까진 관리 안 하겠다 이러면서. 흑역사 만들기 싫어서 사람을 안 만나? 이러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지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언제 어디서 어떤 흑역사를 만들지. 자, 그러면 내일의 아니, 오늘의 내일의 날씨를 말하고 오늘 방송을 끝내려고 하는데, 안 돼. 흑역사 절대 안 해줄 거야. 내일의 날씨 뭐야? 응? 뭐야 이게? 오늘이 영하 6도에서 4도였어요. 영상 4도. 네, 내일이 영하 1도에서 영상 2도예요. 그러니까 오늘보다 추워지는 거야, 따뜻해지는 거야? 음. 일교차는 없어지네요. 일교차는 거의 없는 그냥 평온한 날씨가 이어지는데, 내일 수요일, 근데 목요일이 갑자기 영하 9도로 떨어지네요. 뭐야? 갑자기 영하 9도로 떨어져요. 음. 수요일에는 영하 1도, 목요일에는 갑자기 영하 9도. 올라가나 싶었는데 갑자기 뚝 떨어져. 그리고 금요일에는 목요일이랑 좀 비슷하네요. 영하 7도에서 4도. 이거 뭐 따뜻해지는 거긴 하네. 그러다가 갑자기 토요일에는 또 1도에서 2도로. 뭐야 이 날씨 왜 이래? 그냥 내가 왜 이상한 반응이 나왔는지 알겠죠. 이게 추워지는 것도 아니고 추워졌다가 따뜻해졌다, 추워졌다 따뜻해졌다 이런 느낌인데, 지금 보니까 날씨 예측이 어렵다. 그리고 그 와중에 눈인지 빈지도 예보가 돼 있기 때문에 언제야? 금 금요일에 금토에 눈이 올 수도 있다라는 예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갈 일 있으면 우산을 챙겨 나가시고, 또 나갈 일 있으면 그 그냥 목도리나 장갑 정도는 챙겨서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추울지 더울지를 살짝 홀짝 게임하고 있거든요. 보리쌀 게임하고 있어 지금.
추울까 더울까 추울까 더울까 이러면서 잡히면 추운 거야. 지금 날씨가 그러고 있는데 지금 같은 때에 감기 걸리면 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기 안 걸리게 그냥 좀 방한용품은 간단한 방한용품 막 장갑 이런 것들은 그냥 가방 여러분들 출근하시거나 학교 가실 때 들고 다니는 가방이나 이런 데 그냥 넣고 다니세요.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 현실은 지금 감기는 아닌데 그냥 코가 조금 맹숭맹숭한 것 같긴 한데 아프진 뭐 감기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세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감기 기운이 있는데 싶으면은 그냥 해열제 먹으면 웬만하면 나으니까 감기는 진짜 초장에 잡아야 되거든. 방치하지 말고 조금 느낌이 이상하다 싶으면 감기인지 뭔지 몰라도 그냥 감기약 일단 넣고 봐. 감기는 무조건 예방이야. 걸리고 나면 답도 없어요, 감기. 아시겠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좀 몸이 허약하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감기 한번 걸리면 장기간 이렇게 아프신 분들도 있는 거 산신 알고 있으니까 느낌 오면은 그냥 약 드시고 최대한 안 걸리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오늘도 한 1시간 한 40분 정도 떠들었어요. 신나게 떠들었는데 화요일 한 주의 시작 무렵에 여러분들이랑 좀 재밌게 얘기하고 오래 떠들 수 있어서 이번 주에 활력을 얻었다. 여러분들도 산신이랑 이렇게 그냥 일과 끝날 때쯤 와서 좀 신나게 떠들고 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내일을 또 내일을 또 지낼 수 있는 활력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수요일은 쉬고요. 목요일에 똑같은 시간에 또 도란도란 떠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자고요. 좋은 밤, 좋은 꿈 꾸고 우리는 다음 방송 때 보는 걸로 해요. 안녕. 이거 되게 재밌었어요. 참봐. 안녕.